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1967년 전국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문을 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반을 가진 5개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기대와 전망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 녹색학습원의 가족 기후환경 체험교실 소개합니다. 7월 10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 95.4km 지점부터 98km 지점 1차로에서 집수정 준설 작업 중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124km 지점 인근 차량 증가하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지범로 두산 오거리에서 범물동 방향 두산 오거리 지나자마자 5차로에 사고 차량 정차 중이고요. 달구벌대로 범원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효신로 효신내거리에서 경북 수협내거리 방향은 경북 아파트 목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굴착기 동원안 작업하고 있고요. 호국로 무태내거리에서 상격대교 방향은 신호 2번 받고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모레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로 경북 북서 내륙은 100mm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8.6도, 습도는 7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지난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가 아이를 남겨둔 채 사라지고 엉뚱한 사람이 산모를 사칭해서 아기를 데려가려 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 기억하시죠? 네. 검찰이 이 사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주범 30대 여성 A씨를 아동 매매 및 불법 입양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로 온라인에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에게 접촉해서 아이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데려온 아이는 모두 3명인데 불임이던 자신이 친구 부부에게 넘기거나 또 해외로 보내기도 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 명은 다시 친부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네 번째 시도가 병원에 의해 발각되면서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네, 생명을 거래한 거잖아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A씨는 돈을 받고 대리 출산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 A씨는 2021년 3월 한 불임 부부의 대리모로 아이를 출산한 후에 5,500만 원을 받고 넘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신에게 아기를 판 미혼모에게도 재차 연락해서 1,000만 원을 줄 테니 난자를 제공해달라고 제의한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범죄였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죠. 다음 소식은요. 달서구 월배 차량기지 이전 사업 향방이 다음 달 줄 발표될 전망입니다. 1997년 달서구 유천동 일대에 156만 제곱미터로 조성된 시설이죠. 이 주변이 온통 아파트 숲으로 변하면서 대구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 개발 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끝날 예정이었던 용역이 보완을 이유로 8개월 정도 늦춰진 겁니다. 네, 월배 차량기지를 동구 안심 차량기지로 통합하는 걸 전제로 한 사업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달서구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 차량기지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차량기지 존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설 확충은 불가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달서구는 월배 차량기지 이전 후 개발 방안으로 호텔, 쇼핑몰 또 문화예술 복합타운을 짓자고 대구시에 제안했으나 대구시는 아직 사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앞서가는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8월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시가 택시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 택시 운전면허 양수 자격을 완화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인 택시 면허를 따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과거 1년간 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던 이력만 있으면 됩니다. 잠시 대구를 떠났던 사람도 운전면허를 살 수 있게 한 건데요. 경력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의 면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대구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 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는데 이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1년에서 그냥 과거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네, 이 개인 택시 면허 거래가 적고 신규 인력 유입도 거의 없다 보니까 기준을 낮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교통공사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맞춰 운행을 시작한 급행 9번 버스를 팔거역에서 환승해도 된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섰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이 급행 9번 버스는 칠곡 경대병원 팔거역을 거친 뒤에 군위군까지 이동하는데요. 칠곡 경대병원에서 승하차를 하면 5개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기준 2개 정거장을 지나치면서 10분 이상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팔거역에서 군위군 방면 급행버스 탑승객은 하차하게 되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소식은요. 아픈 아버지를 위해 불법 장기 매매를 시도한 아들이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간 이식이 필요한 아버지를 위해서 간 기증자를 찾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증자는 A씨 부인 행세를 하면서 간 이식을 시도했으나 결국 발각됐습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 기증은 금전적 이익 등을 대가로 약속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불법인 걸 알면서도 선택했는지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네요. 마지막 소식 보죠. 담배꽁초를 버려서 대형 산불을 낸 50대가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26일 영천시 한 밭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버려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축구장 4개 정도 되는 크기의 산림이 소실됐고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A씨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88세 된 현역 대한민국 최고령 보디빌딩 선수 서영갑입니다. 60 너희 해도 근육이 되더라. 그럼 근육 나이 있나 어때? 지금 내년 90대는 하나 아이가 그런데 유지를 하고 있다. 대회 나가고 하니까 현재 제가 그때 이 운동 하니까 주변에 모임 친구들이 환갑 진갑 다 된 노인이 넘은 노인이 이 벨로보고 여기 앞에 하나 가다가 니 무슨 짜고 차라 막 하고 주변에 편지에 대단했다고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니다 나는 가이다 계속 고 그래서 첫 출발 첫 1등하고부터 아 이기구나 되네. 그때부터 전화 수신 커맨드는 근육 나였다 붙이고 계속 24년째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60 너희의 시작이가 내일은 90이 다 되고 아니 하고 있네 하고 있다 와 잘못됐나 해라 친구들도 가고 후배도 가고 나도 현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다면은 스쿼트입니다. 내가 많이 벌려도 안 되고 너무 적게도 벌려도 알맞게 벌려가지고 허리 뒤에 굽히지 말고 바로 해가지고 그러나 앉았다가 TV 보면서 사는 거 앉았다가 사는 거 이러면 무릎 관절 아픈 거 해결되고 허벅지 근육 강화 종아리 근육 강화되고 엉덩이 근육 강화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상체보다 하체가 더 중요하다. 목표는 항상 지금처럼 과욕 안 하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근육을 갖고 싶다. 그게 목표입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DGB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전망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 하는데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게 지난 5일이었죠. 네, 지난주 5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회가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지주회장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네. 배경을 좀 살펴보면 시중은행이 지금 5개입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이렇게 5개가 이제 시중은행인데요. 그동안 이자 장사를 통해서 좀 쉽게 돈을 번다 뭐 이런 비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요새 또 대출 이자가 좀 높죠. 그렇습니다. 네. 그 때문에 좀 비판이 더 커진 경향이 네. 있는데 이에 금융당국이 이제 지난 2월부터 이제 TF를 꾸려서 5대 은행 체제 이제 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방안을 모색해 왔고요. 네. 개선안의 핵심이 이제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 업계에 새로운 사업자가 좀 들어오게 돼서 이제 진입 장벽을 좀 대폭 낮추고 네. 은행권의 경영 또 영업 관행 제도를 좀 개선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DGB 대구은행이 올해 안으로 이제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현재 뭐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이지만 이 전국구급으로 영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방은행으로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고 나면 이 1992년에 평화은행을 인가한 이후에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산업자본 지분율 제한과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지금 뭐 대구은행은 뭐 이러한 부분은 이미 충족하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 범위를 이제 수도권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을 갖게 됩니다. 이 심사 요건은 이미 뭐 충족했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은 좀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도입이 된 거니까 이제 체질도 개선을 하면서 이제 대구은행 입장에서도 그간 수도권 시장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네, 준비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네.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 뭐 아시겠지만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고요. 네. 또 성장률도 지금 계속 정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호 지금 현재 그 금융지주 회장이 2018년 취임한 이후에 지방 금융지주의 한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네. 어떤 수도권 기업 금융 그리고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투자를 좀 확대하는데 공을 좀 들였습니다. 네. 그 서울 중구에 이제 DGB 금융센터를 조성을 했는데 여기 서울 영업부와 DGB 생명 또 DGB 캐필탈 등 자회사와 본사가 이제 직결해가지고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좀 끌어올렸다는 이런 평가가 네. 좀 받고요. 또 은행 지점장을 거쳐서 퇴직을 한 이런 그 베테랑 은행원을 또 재고용하는 제도를 통해서 기업 금융의 비중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이제 수도권 지역의 기업 대출 증가율을 보면 30%를 좀 넘는 이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6일에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은행장이 기자간담회를 네. 열었는데요. 이 시중은행급의 재무구조와 신용도를 갖고 있음에도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리한 점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하면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하는 상황을 말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이 소외받던 이 중간 신용등급 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중소기업 상생 경영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시중은행 전환으로 이 조달금리를 낮추고 수도권, 강원, 충청과 같이 넓은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타깃이 중소기업인데요. 네. 일단 기존의 시중은행들이랑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그 DGB 브랜드가 이제 대구경북은행이라는 좀 인식이 강하고 지역 내에서는 좀 강한 충성도를 갖고는 네. 있지만 반대로 이게 또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 요소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황 은행장은 56년간 쌓아온 대구은행만의 좀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좀 발휘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 네. 기존에 이제 대형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도가 좀 낮아서 자금을 빌리지 못했던 이런 중소기업들의 대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좀 흡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또 그간 대구은행이 1.5 금융권에 뭐 사실상 가까운 역할을 하면서 신용 등급이 4에서 6등급인 고객들이 좀 집중돼 있어서 이 네.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또 핀테크와 같은 혁신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경쟁력
경쟁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내세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만 또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예, 다소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이 영업하고 있는 뭐 서울과 이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그리고 경기, 경남, 경북을 제외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진출 가능한 곳이 이 전남과 전북, 충청, 강원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남과 전북은 이 JB금융그룹 산하의 두 개 은행이 현지에서 또 대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이 충청권 역시 옛 충청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이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상 대구은행이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지역은 강원 정도인데 네. 이 강원이 우리 뭐 대구 경북 지역과 비교해서도 산업 기반이 좀 취약한 데다 이 대구은행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자리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좀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명을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이게 좀 큰 고민이긴 합니다. 사실 네. 이게 사명을 변경하는 계획이 지금 일단 거론되고는 있는데 네. 대구 경북에서는 이게 DGB 그 대구은행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가져가면서 그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이거 인터넷 뱅킹 이름이죠. 어플 쓰신 분들 아실 텐데 IM뱅크. 네, 이거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 많이 했습니다. 예, IM뱅크를 좀 브랜드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가는 거죠, 전략을. 어느 순간에는 이런 사명도 좀 통일을 해야겠지만 네. 당분간 이렇게 이원화하면서 사명 변경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궁금한데요. 짚어볼까요? 네, 모기업 이제 DGB 금융그룹인데 이게 지방 금융지주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이게 증권과 보험 계열사를 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 전환 시에는 어떤 수도권의 기업금융 그리고 자산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일단 긍정적인 전망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은행업의 자산 규모를 보면 대구은행이 현재 시중은행의 약 2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특히 뭐 가장 이 규모가 작은 농협과 비교해봐도 이 대구은행은 총 자산이 67조 원인데 농협은 383조 원입니다. 이걸 보면 가장 큰 국민은행과는 7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신한은행인데 이 대구은행이 과연 수도권에서 이 대출 한도와 금리 경쟁이 기존의 시중은행과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시중은행이 이제 늘어난다는 건 네. 고객 편의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는 일단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소비자 권익 향상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시중은행들 전망은 좀 엇갈립니다. 어찌됐든 기존의 몫을 좀 나누는 거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이제 시각이 있고요. 네. 반면 그 은행권 독과점을 해소한다면서 결국은 비슷한 시중은행을 하나 더 늘리는 거다. 네. 이게 실제 서비스 차별화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라는 시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루오션을 공략을 해서 파이를 더 크게 키우는 게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국구로 성장을 하면서 대구은행이 지역에서 역할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구은행은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왔고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도 이 지역민들이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네. 살려내자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 역시 대구은행만 쓰거든요. 정말요? 네, 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데 네, 충성도가 좀 있죠. 대구 지역. 이렇게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도와 친숙함을 가지고 대구은행이 버텨왔는데 이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이 장점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뭐 본점을 그대로 대구에 두면서 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네. 특히 대구은행이 이제 전국구의 핵심 예금 중시 유치 등을 통해서 좀 낮아진 조달 금리를 활용함으로써 네. 지역 경제 보다 효율적인 금융 지원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그리고 또 이전터 개발 사업 등 지역의 핵심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 이런 네. 다짐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황 은행장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전국구로 발전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서 지역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 선순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지역민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업에 대한 기대나 잠재력이 주가가 가장 먼저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가요? 네, 뭐 주가는 이 기대치만큼 반영은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했거든요. 아, 진짜요? 이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표인데 앞으로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권의 경쟁 구도가 새바람이 불면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분이 대구은행에게 오는 기대나 주문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는 일단 정 기자도 얘기했죠. 저도 대구은행 맞습니다. 아, 정말요? 충성심이 강한 이제 지역민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온 은행이거든요. 그 대구에 뿌리를 둔 은행임을 이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이게 좀 배경이 그거잖아요. 5대 시중은행의 어떤 독과점 이런 구조를 좀 깨기 위한 거니까 저는 판을 흔들자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언론 매체 중에 뉴욕타임스가 있습니다. 네. 그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를 다루고요. 네. 이 대구은행도 사명을 유지하고도 충분히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뉴욕타임스처럼 대구타임스, 대구의 시대가 네.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요. 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새 바람을 불러오면서 우리 금융권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기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녹색학습원에서는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후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장을 서하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구 농업마이스터 고등학교 안에 조성된 대구 녹색학습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와 2시 30분 두 차례 가족 기후환경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달라지는 다양한 생태놀이와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여기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여기 이끼들도 자라고 있고 숲이를 와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만져볼게요. 숲이 우리 친구들 옷을 입고 있잖아. 근데 이게 나무의 옷이에요. 자, 오징어처럼 쭉쭉 벗겨졌죠. 이 숲이는 이렇게 길게 찢어져요. 겨울이 되면은 요 숲이 사이사이에 작은 곤충들이 들어가서 겨울잠을 잔대요. 해설사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매 회차마다 계절에 따라서 준비해온 이야기거리가 다양한데 또 아이들의 반응과 그때그때마다 이 녹색 학습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최고 관심거리인 왕우렁이 알, 왕우렁이가 빨간 알들을 여기저기에 지금 산란해 놓았거든요. 이 왕우렁이가 외래종이에요. 우리나라 기후로 볼 때 겨울에는 이 왕우렁이가 동사를 해야 하는데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면서 왕우렁이가 땅속이나 수로 고랑에서 월동하면서 크기도 더 커지고 먹성도 더 왕성해지면서 농민들이 애써 농사 지어놓은 벼들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고 있대요. 그래서 우렁이 좀비라는 말도 나올 정도래요. 우렁이를 한 가지 예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평소 알지 못하는 무관심했던 자연에 대해서 숲 해설과 기후환경 스토리를 통해서 자연을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자연을 보고 느끼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여러 가족이 참여했는데요.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야외학습장 곳곳을 다니면서 동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참여한 가족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성구 시지에서 온 진채영입니다. 지금 날씨도 갑자기 많이 더워지거나 지금 열대성 기후로 많이 흘러가는 게 있어서 설명을 들으면 아이가 또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엄마부터 관심을 가져야 아이들한테도 잘 전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더 열심히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말이라 이제 멀리 가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됐고 또 환경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듣고 또 생각해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처음 왔거든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서 좋네요. 최서희라고 합니다. 저번에
체험해봤는데 재미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오게 됐어요. 여러 열매들도 관찰해보고 우렁이의 알도 한번 관찰해봐서 신기했어요.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오르면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폭염도 있고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오고 싶어요. 위승빈입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우렁이 관찰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어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기르고 우렁이 만져보면서 자연에서 재밌게 놀 수도 있으니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색학습원에서는 가족 기후환경 프로그램 외에도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대구 녹색학습원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파견교사 이기훈입니다. 한 7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토요 가족 기후환경 체험인 야외 숲 생태 해설이 있고 기후환경 스토리텔링, 생태학습 도구 대여, 북적북적 기후환경이라는 온라인 환경도서 토론활동, 환경 보드게임, 환경실천 365, 친환경 물품 만들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저희원을 방문하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실내 전시관과 야외 학습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토요 가족 기후환경 체험이랑 가족 환경 보드게임 같은 프로그램은요. 녹색학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또는 직접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 외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언제든 참여 가능하십니다. 다가오는 8월에는 여름철 곤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단으로 출몰하는 곤충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7월 17일 오후 8시부터 대구 녹색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서하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많이 덥지 않으셨나요? 비 소식과 함께 습도까지 높아서 청취자 여러분의 불쾌지수도 높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특히 오늘 경북 북서 내륙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7월 10일 아침의 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